안녕하세요. 사연다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10년 전 이야기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10년 전 와이프와 저는 30대 중반 부부였고 딸 하나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집사람은 제가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고 저와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전문대 나왔고 집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아내는 4년 대졸에 얼굴도 예뻤고 세련되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말도 사근사근하게 잘하고 상냥해서 누구나 반할 만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집사람과 9개월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진짜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집사람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딸 아이를 출산하였고 행복했습니다. 10년 동안 저희 부부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만 잘 살았던 것 같네요. 아내가 예쁘고 늘씬하고 누구에게나 상냥했는데 이런 점이 어쩌면 다 불행의 시초였던 것 같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저희 아파트 옆집에 이웃남이 이사온 시기부터 뭔가 제 삶이 뒤엉켰네요. 어느 날 옆집에 유명 배우처럼 생긴 30대 후반 이웃남이 이사를 왔습니다. 복도의 담배꽁초 때문에 몇 번 집사람이 그놈에게 주의를 준다고 하더니 그 남자와 대면 후 오히려 더 친해졌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내는 언제부턴가 옆집 이웃남 얘기를 본인도 모르게 너무 많이 하더군요. 전 찌질하게 보일까봐 일체의 잔소리를 삼가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을 너무 사랑했고 믿었기에 그닥 다른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집사람은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고 그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언제부턴가 제가 퇴근하고 오면 집에서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입는 반바지도 짧아졌습니다. 맨살을 너무 많이 드러냈어요. 애엄마가 너무 노출이 심하다고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자의 한때 기분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때 바람의 징조를 포착했어야 했네요. 그러다 한 번은 일요일에 집에서 집사람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전혀 못 보던 야한 속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주부의 속옷으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에 조금 이상했지만 출산하고 여자로서의 자존감을 찾으려나 싶어 다른 속옷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옆집 이웃남이 주말에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더군요. 그러려니 했습니다. 성격이 좀 소극적이거나 수줍음이 많은가 보다 생각했고 그저 내성적인 사람이려니 했습니다. 남자가 원래 착한 사람인데 반상회에서도 여자가 바람펴서 저렇게 혼자 된 거라고 동정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애들은 시골에 있다고 했고 조부모들이 키워준다고 들었네요. 이웃남은 주말에 교회도 혼자 나가더군요. 단정히 성경책 들고 예배가는 모습에 별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로 절대 문제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퇴근길에 그 옆집 남자가 아파트 앞에서 혼자 쓰레기 줍는 거 보고 조금 놀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집사람이 이웃남에게 반찬 갖다 줄 때도 별다른 의심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이 낳고 항상 운동을 하며 관리를 잘해서 몸매도 아이 출산하기 전처럼 좋았고 피부도 많이 좋았습니다. 아내는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부자들이 하는 고급진 관리를 못 받는다고 불평하면서도 에어로빅이니 요가 같은 운동을 자주 했었습니다. 가슴 늘어지면 안 된다고 모유 수유도 싫어했던 아내입니다. 저도 그때는 한창 왕성할 때였고 관리 잘하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아내는 저와의 사랑을 이 핑계 저 핑계로 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행동이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집에서 입는 옷도 신경 쓰는 눈치고 화장도 점점 진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 무언가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고 일을 하면서도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없었기에 딱히 조치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살다 보면 집사람도 한눈 팔 수도 있고 봄바람에 그러려니 하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뭐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편하게 생각하려 해도 자꾸 이상한 기분이 지워지지 않는 더러운 기분이 계속 들었고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많은 고민하는 저에게 친구는 솔깃한 방법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집안 거실 천정에 작은 소형 비디오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지금부터 세상 못 볼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전 저보다 덩치 좋은 옆집 이웃남을 패 죽이려고 작은 박달나무 몽둥이를 준비했습니다. 아내와의 불륜이 확인되면 죽여 패버리고 그냥 징역 갈 각오도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며칠 동안 매일 비디오를 틀어보았습니다. 인간 세상 지옥이 따로 없더군요. 어느 토요일 제가 출근 후 어떤 허우대 멀쩡한 남자가 우리 집에 슬쩍 들어오더군요. 딸아이는 어느 집에 놀라고 보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집사람이랑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 보며 아주 둘이서 웃고 난리가 아니더군요. 그 남자는 집사람 반바지 입은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떠나가지를 않더군요. 아주 쉴 새 없이 제발 거기까지만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 이러한 바램은 보기 좋게 무시당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행동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내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아내가 저놈 좀 밀어냈으면 하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마음은 무너졌지만 차라리 거기까지라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제 바램은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왜 집사람이 그간 그런 속옷들을 입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힐끗 그 남자의 얼굴이 보였는데 젠장 옆집 이웃남이 아니라 아랫집에 사는 딸아이 친구 아빠였습니다. 그 아이와 제 아이가 친구라서 부모끼리도 잘 압니다. 아랫집 남자는 나이가 많고 선비마냥 점잖아서 정말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정신 나간 아내는 딸아이 친구 아빠 앞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짓을 합니다. 제가 거기서 차마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울면서 비디오를 껐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 움직이기가 힘들더군요. 그 아랫집 남자는 학력도 좋고 직장도 좋은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그 집 부부랑 같이 식사 후 자기가 엘리트 아랫집 남자랑 코드가 맞는다고 미친 소리 주절거렸을 때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인터넷에 올려 이 잡것들을 생매장시키고 세상에 얼굴 못 들게 살게 만들려고 했는데 차마 딸아이 때문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그게 최고 복수지 생각하고 옥상 2번이나 올라갔다가 차마 마음 약해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저희 누님 오라고 해서 딸아이 좀 데려가 맡아달라고 하고 장인 장모를 모셔왔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다고 아무 말 없이 녹화된 영상을 틀어드렸습니다. 그 잘난 당신네 딸,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출신이라며 자기 사위 은근히 무시하던 장인 장모, 정말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울고 장인 어른은 줄담배만 피우더군요. 자식 잘못 키운 죄라고 장모님 제 손잡고 울고 전현 한 번 더 그러면 자신이 먼저 전현 앞에서 약 먹고 죽겠다고 하셨을 때 저도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영상을 직접 보게 된 전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내미의 충격적인 영상들을 끝까지 본 장인 장모는 더 이상 두 분 다 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인 장모가 가시고 전 집안 가구들 하나하나 다 때려 부셨습니다. 집사람은 와서 그걸 지켜보더니 차라리 그냥 이혼하자고 발악하며 대들더군요. 저에게 한마디만 했었어도, 저에게 거짓이라도 울면서 빌었어도, 저에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매달렸어도 저는 용서했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저에게 과분하던 집사람, 전 진짜 사랑했거든요. 한 대 때리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바닥에 뒹굴고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집사람과 이혼해주고 딸은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독신이던 누나가 저희 집으로 와서 딸아이를 잘 키워줬습니다. 제 딸 하나만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거친 현장직이고 수입도 변변치 않았지만
항상 추가 근무를 자원해서 했고 일 없는 날엔 대리도 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엄마 없이 키운 채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서라도 딸에게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전 12년째 낡은 구두 기워 신어도 제 딸 옷과 신발은 꼭 메이커로 사 입혔습니다. 딸이 원하면 유학도 보내고 시집 갈 때도 진짜 잘해주리라 마음먹고 악착같이 일만 했습니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하고 와도 집에 잠들어 있는 공주 같은 우리 딸 보면 신기하게도 피곤함이 싹 가셨습니다. 딸아이 건강하게 잘 커가서 고마웠습니다. 쌓여가는 딸의 시집 미천 통장 잔고 보면서 온몸의 고통이 싹 가셨습니다. 그러다 딸아이 초등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쯤 저에게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얼굴도 참하고 통통하고 다 좋은데 다리를 절더군요. 공부도 많이 못했고 모은 돈도 500만 원 정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허우대 멀쩡해서 이쁜 몸 자랑하느라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노릇은 치면서 사는 여자보단 다리를 절어도 마음을 저는 것보다는 제대로 정신 박힌 여자가 더 낫겠지요. 저희는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합치고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아팠던 제 과거를 보상할 복덩어리였습니다. 빈손으로 결혼해서 미안하다고 살림 보태야 한다고 동네 마트에서 다리 절면서 알바도 하더군요. 딸도 사춘기 잘 극복하고 공부도 잘해서 올해 서울 상위권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래도 머리는 지엄마 닮아 공부는 잘했네요. 예전 집사람은 지방에서 연하남과 살림 차렸다고 하던데 가족들에게도 도통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제 인생을 살려 합니다. 이젠 전 두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의 아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 겁니다. 이 사연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바람피지 마세요. 남의 영혼에 상처 주지 말고 제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겪어본 사람으로서 가장 사람을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짓입니다. 어제 성과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아내와 저녁에 소주 한잔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남편분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전 아픔 지우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